안녕하세요. 부자대입니다. 오늘은 어제 국회에서 나온 용산공원 관련된 발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. 제목부터 보시면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말고 녹지 기능 이른 곳만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, 용산공원 이제 서울 시민이라면 웬만큼 또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이제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.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만, 자, 어제 이제 19일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용산공원 안에 이제 주택을 좀 짓겠다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말하면서, 다만 이제 공원 전체를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녹지 기능을 상실한,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런 일부 구역에 대해서 이제 장교 숙소라든가 또 군인 아파트 그리고 방사청 부지 이런 세 군데 쪽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사실상 저희 이 용산공원은 법으로 주택을 못 짓게 이게 막아놓은 땅입니다. 이제 언제죠? 제가 2007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해놓은 부분인데요.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 미군 기지를 시민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였었습니다. 이제 국가와 또 서울시가 또 이 비용을 내서 이 주도적으로 이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이 안에서는 또 주택 같은 걸 짓지 않겠다. 이렇게 이 법의 또 핵심인 이게 원칙이거든요. 이거를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지켜오다가 이 원칙이 이번 정부에서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자, 어제 여기저기서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돌았던 이미지인데요. 자, 요거 한번 보시죠. 자, 용산공원에 대해서 낸 공약입니다. 이제 사실 이게 대선마다 조금 달렸었던 거는 있습니다. 자, 25년 공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. 그러니까 용산 국가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자, 이 뉴스를 보면 이게 또 바로 용산 쪽에 일본 공약이었어요.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. 근데 이제 1년 지나서 이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. 완전 정반대인 거죠. 이게 아마 22년 대선 때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겨루고 있을 때, 그때는 오히려 용산공원의 일부를 이제 일부에 대해서 가구를 좀 지켰다라고 했었던 공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제 그 부분이 있다가 25년도에서는 이 용산공원을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22년도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. 아, 이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했다가 또 요렇게 또 돌렸다가 참 이렇게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탁탁 돌려버리네요. 이게 또 정치가 참 재미나네요. 이런 거를 이 국가 사업이든 뭐든 이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, 공약, 이게 공약이잖아요. 이런 거를 완전히 지금 국민하고 이야기했었던 거를 싹 뒤집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, 참 좀 말이 좀 안 되죠. 자, 그래서 어제 이제 국토부 발언을 좀 보게 되면 애매한 또 위치에 좀 있어요. 이제 완전 개방 공약 이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후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왜냐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, 그러니까 녹지에 대한 기능이 좀 상실된 구역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방어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모순은 좀 있어요. 이제 여기가 지금 녹지 기능을 하느냐,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대부분 집들이 좀 있고 건물들이 있고 부대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녹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는 일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, 하려면 다 하든가.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특별법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막아놨었던 거고, 그리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거는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시에 큰 이제 용산 이제 국가 공원이 조성이 되기를 또 원하는 사람도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대치가 되는 그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용산 구민들이 또 피켓팅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국힘 쪽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토론을 좀 한 것 같습니다. 19일에 이 막힌 공급, 또 징벌적 과세, 8.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또 토론회를 열었는데요.
여기에서 이제 8.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. 특히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닌 이 독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했습니다. 오세훈 시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. 서울에서는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. 근데 그게 바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에는 또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거를 1년에서 또 4개월로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했고, 이 어떻게 됐든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런 청년주택, 뭐 임대든 청년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하지만 그 위치가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또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제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는데요.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용산공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좀 카메라로 좀 담아봤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용산공원이 좀 이렇게 있어요. 자, 미군 기지 흔적도 좀 남아 있고요. 그리고 뭐 건물들도 좀 많이 있죠. 녹지가 이렇게 뭐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뭐 이렇게 녹지가 좀 있긴 있는데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녹지를 공원화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앞쪽에는 또 이런 어린이공원 쪽 부분을 또 임대아파트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. 요 앞쪽에, 요게 이제 어린이공원 쪽이죠. 그쪽 부분을 이제 좀 임대아파트 쪽 넣겠다라고 또 국토부 장관은 또 한번 이야기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오늘 용산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사를 통해서 좀 보았는데요. 아무튼 이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. 이제 좀 무의미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산공원은 좀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렇게 용산공원에 대해서 정부 생각을 좀 봤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